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강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중단하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노릇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법적인 질문이 가장 먼저 제기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헌나9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대통령과는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의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고 또 직접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이랬던 한 대행이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친윤 중에 친윤, 찐윤 중에 찐윤으로 지목되는 인물인데요.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법제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맞습니다. 법제처장도 팔수,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에 참석을 했고 그 이후 휴대폰까지 바꿔서 내란 특검이 만약 통과가 되면 이완규 처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내막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구인 체제가 됐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마은혁,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이끌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에 화면 왼쪽에 나가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공석인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오늘 굉장한 논쟁거리가 발생을 해요. 한덕수 대행의 석 달 전의 발언은 조금 전에 들어봤거든요.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것인가 아닌가? 어떤 의견입니까? 너무 확실하게 뒤집어 버린 거죠. 안정적으로 현상 유지만 하겠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나머지 3명 재판관 모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버텼잖아요. 예. 그것을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2명만 임명을 하고 1명은 또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위헌적인 태도들을 계속 견제해왔던 총리와 부총리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6월 3일 날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면 6월 4일 날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곧바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은 신임 대통령의 몫으로 당연히 지명이 돼야 되고 임명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는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한 그 위헌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될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생명 연장을 해오다가 3년여를 이렇게 버티고 쇠심줄보다 더 질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게 어떤 게 위헌적인 것이고 이건 내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전격 지명을 하는 것은 저는 4월 4일 날 파면 이후로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리려나 했는데 산 넘어 산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산불이 굉장했고 피해도 막심했는데 잔불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어떤 수계를 파면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된 것이냐.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일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들이 도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것이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고려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구서 받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흔대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이런 꼼수를 피웠다는 것에 대해서 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한 말 뒤집기다. 네, 우리 당 오늘 공식 논평 제목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이겁니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긴 어려웠을 거고요. 또 이제 4월 18일로 다가온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두고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에 심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완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이 결정에 대해서 제 결정의 책임, 모든 것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석 달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었던 말과 지금 정치적 환경이 변화했다는 측면 역시 한 권한대행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헌재 구성도 완전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석 달 전과 지금은 정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 말씀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2024년 12월 26일 발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라고 하고요. 그 뒤에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저렇게 적었지만 그 앞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비롯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다. 이렇게 분명히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말이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이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중대한 결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소추할 때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냐, 2분의 1이냐를 보는 과정에서 2분의 1이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김영두 재판관이 저 발언에 이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즉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요. 저런 결정을 이번 사안에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의견입니까?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저 결정문에 나온 미리 예정된 과업을 수행하는 거다. 그게 전형적인 예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거 그런 일이죠. 예. 근데 그거를 3명 모두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끝끝내 임명을 안 한 채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임명하면서 이게 권한대행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 지명 몫의 2사람을 또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냐 위법이냐 그래서 범죄가 되는 정도의 위법성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틀림없고 지난 금요일 날
탄핵이 인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의 집권 세력의 억지와 몰상식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뭐 누가 뭐래도 가장 최측근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을 한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 파면은 선고됐지만 사실상 막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인사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파면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이거야말로 정말 위헌위법한 상태인 것이죠. 예. 제가 보기엔 심각한데요. 이거는 정말 상식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스스로 얘기해놓고 가장 소극적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비롯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서 탄핵됐던 사람이 돌아와서 16일 동안도 즉시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정치적인 흥정거리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새로운 2명을 대통령 권한대행 몫으로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 12월 26일 날 본인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이 탄핵 요건에 관련돼서 명확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대행이 행사하지 말아야 될 행사하지 말아야 될 요건에 대해서 분명히 했어요. 적극적인 권한은 행사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헌법 정신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선출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경거망동해서 대통령 행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그리고 한덕수 총리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헌위법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러면 왜 너무나 명백한 일을 이런 것을 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한두 가지는 뭐 짚히는 데가 있습니다.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도 검찰 캐비넷에 자유롭지 않겠구나. 약점이 잡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윤석열에 부역하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밝혀질 텐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참 인간적으로도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국민의 녹을 먹고 살아왔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이렇게 배신합니까? 정치 이전에 권한대행 이전에 참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의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 이완구 법제처장 윤 전 대통령과 대학 학과 동기고요. 46년직이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23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에 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사로도 활동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는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모임의 멤버였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이 월권을 통해서 지명할 게 아니라 이완규 법제처장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여주는 행태는 떡 떨어지는 월권 행위이자 저는 완전히 헌법 파괴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 대통령의 그 총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2017년 탄핵 심판 때도 8명이었잖아요, 재판관이. 그때 왜 8명이었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명은 충원이 됐습니다마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한 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행이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명을 안 했던 것이거든요.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이요. 권한대행이. 예, 그래서 8명이 이제 탄핵 심판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7명으로 얼마든지 헌재에서 뭐 탄핵 관련 심리는 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달 뒤에 57일 뒤에 신임 대통령이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일을 벌이는가 다시 한번 저는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안가 회동에 참여해놓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완규 처장도 갔다라고 알려졌죠. 그래놓고 또 당일날 참여하고 나서는 뭐 핸드폰도 다 교체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명 자체가 월권이고 헌법 파괴적인 행위입니다마는 만약에 그 윤석열 씨와의 어떤 특수관계 이런 걸 떠나서도 또 하나의 어떤 무자격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애초에 뭐 성립 안 되는 저는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당적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탈당하고 3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22년 대선 때도 뭔가 캠프에서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대위에서 그다음에 법제처장 임명되고 나서 5월 13일 날 그 즈음에 탈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명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를 떠나서도 이 부분도 명확히 조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거나 지명 자체도 그다음에 이완기 법제처장 이 후보로 지명된 이 인물도 둘 다 완벽하게 문제가 있는 인사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다만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힘 당적이 없다라고 언론 통화에서 밝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따져볼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의 뭐 이력이나 인물 정보에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온라인에 게시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반박하기 때문에 실체가 뭔지 국민의힘에서 한번 따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워낙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냐 반헌법적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이고요. 그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 그것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자동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었느냐. 박지원 의원이 SNS상을 통해서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 보도 결과 이완규 후보자는 한 번도 당적을 유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당적을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개인과 당밖에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변인은 알 수 없나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제가 뭐 개인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본인과 이 당 이게 실제로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당적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우리 전당대회에서 일부 폭력 행위를 일삼은 분이 자유통일당원이 있냐, 뭐 국민의힘 당원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도 파악하기 어려웠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일상화된 뉴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 권한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적 보유와 관련돼서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헌법재판관의 이 자격 요건 중에 안 되는 사람의 기준 중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문이나 자문을 했던 사람은 3년 동안은 못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의 캠프 출신들이 헌법재판관, 특히나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3년이 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알박기 인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헌법기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런 사법부에
캠프 출신들을 알박기 인사를 합니까? 그것도 파면된 대통령이요. 이건 법조문이 어떻든 간에 상식선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정말 아니죠. 이걸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캠프에서 법률팀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을 열심히 한 3명 중에 1명의 변호사로 국민들께 다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알박기 합니까? 염치가 있어야죠. 예, 3년이라는 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3년이라는 시한을 보면 이게 이제 막 지났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3년이 막 지나지 않았느냐, 이제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파면된 대통령의 캠프 출신을 어떻게 다음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것입니까? 다른 의견이요? 예. 관련해서 잠깐만 반박을 드리자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우리 당 지지자들이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민노련에서 활동했고 법관으로 활동했지만 본인의 전향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측면,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된 것처럼 결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난 2월에 청문회 출석했을 때 이완규 법제처장은 아무것도 몰라서 갔다. 안가 회동이요. 그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완규 법제처장이 미스터 클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무회의 참석 뒤에 기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명을 해주셨으니까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구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법조인의 시각에서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 그 지명한 사람도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고사했어야죠. 혹시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지명이 이루어졌을 리는 만무한 거고,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로서 사전에 이제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 절차 같은 게 있으니까 본인한테는 언질이 갔을 거고,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나 여러 가지 동의 절차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 제가 헌재 재판관 후보로 나서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극구 사양하고 고사를 했어야죠. 저건 양식이 없는 거죠. 지금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위공직자의 탄핵 재판도 재판관으로서 심판에 임해야 되는데, 법질서의 핵심인 헌법 질서를 깨부수려고 했던 내란을 일으켰던 피청구인에 대해서 그동안 사석이든 어디든 지극히 관대하고 또는 때로는 옹호하는 답변까지 내놨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좀 속된 표현으로 너무 뻔뻔해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지명은 했어요. 지명은 했는데 국회,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제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 법률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면 일단 임명 절차는 정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나 필요한 절차는 정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정치적인 결단 내지 행위를 다 헌재로 갖고 가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예. 사실은 저런 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상식에 맞게 인사권도 행사가 돼야 되는데, 지극히 요식행위인 국회 추천 목세 헌재 재판관은 3명 다 임명 안 하겠다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완강히 거부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 이제 인사청문회나 필요한 절차 마치고 만약에 임명이 된다 그러면 한 달 남짓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인사권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6월 3일 대선 날짜도 확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행사하겠다. 더군다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동시에 헌재 재판관은 4월 18일 이후에도 7명으로서 최소한의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진짜 이거는 나락골이 정말 엉망입니다. 예. 야권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선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김정희 의원 말씀 듣고 윤재관 의원 드릴게요. 예,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다음에 효력정지 간처분 신청 등 법적인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계획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 동의안 아예 받지를 않겠다라는 게 이제 국회의장의 오늘 이야기였는데 정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이렇게까지 염치 없게 파렴치한 일을 막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돌이켜 보면 정말 정치의 초짜였던 대통령의 어떤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험 있고 경륜 있는 총리를 두 번째 총리할 사람을 총리에 지명했다라는 게 일성이었는데 3년 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술 더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한술 더 뜨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한덕수 최상목이 더 나쁘다라고 했던 어느 그 신문의 칼럼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행정이나 이런 거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지금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이게 소신이고 무슨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막아야 되겠죠. 예. 이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법적으로만 계속 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요. 이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서를 이미 제공했습니다. 지명한 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위헌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한덕수가 위헌을 했다는 사실은 정부인이 알고 있고 그 위헌을 했던 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지명을 받은 자, 법제처장의 그동안 한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국무회에서 강하게 맹비난했던 사람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맹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완기 처장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정당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2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당시 국무회의에서 왜 2명을 임명을 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라는 점을 제가 첨언해드리고 발언권 드릴게요. 그런데 다 자꾸 위헌이라고 하시는데 위헌 여부는 이제 판단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위헌이라고 규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정확하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는 판단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때 했던 이야기를 우리 정치가 곱씹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처럼 권한쟁의 심판에 가처분 신청에 이렇게 모든 걸 정치로만 풀려고 하는데 저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이번에 임명된 만큼 그와 상응해서 아니면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냥 설이 아니라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 이런 의견도 있고, 결국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총의를 모아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모으자 이런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는 의견도 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꽤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일각인가요? 광범위하게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직 뭐 진지하게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뭐 경선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또 국민의힘 경선이 많은 국민들에게 더 화제가 되고 컨벤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국정 안정을 기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얼마나 광범위한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는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오늘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대행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 정부청사를 찾았거든요. 지금 나오는 장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저 원래 예약이 돼 있었어요. 누구 만나실까요? 총리님이랑 예약되신 거예요? 예약이 돼 있어요. 대행님 만나신다고 방금. 내가 뵙기로 원래. 대행님 만나. 어떤 일로 만나신 걸까요? 저 개인적이죠. 대행님이랑요? 예. 혹시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 관련. 예, 뭐 누구나 출마의 자유는 있다고는 하지만 권한대행이 선거 일정 관리도 해야 되고요. 여러 선거 관리를 지금 초반에 이른바 세팅을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자격 문제는 없을 것인가도 궁금하고, 의견을 한 말씀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흔히들 그 공무원은 영원히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정권이 바뀌어도 늘 그 정권에서 살아남고 출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무원이 영원히 없다라는 말의 전형적인 경우가 한덕수 총리입니다. 사실은 그 3공화국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공화국, 그리고 유신 50, 60, 뭐 그 이후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온갖 요직을 다 경험했는데, 최근에 보여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습은 영원히 없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왠지 뭐 일부 정치 권력을 대변하는 투사 내지는 대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혹시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른바 그 바람잡이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정말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저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의 대선 출마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두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권한대행을 안 하고 출마할 수 있느냐? 아마 그래서 오늘 저렇게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탄핵 소추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덕수 대행은 주변에 대선의 디귿자로 꺼내지 말라,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입단속 자체가 대선 출마설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윤재관 의원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경계가 꼬그라져 있는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날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을 더 독려하고 그 추경이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해야 될 국무회의에서 오늘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을 또 분노케 하는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환율이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주가도 역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칠 때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남은 60일간 50 며칠간의 국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마지막 국무총리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 이런 염치 없는 자들은 바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두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꿈을 갖고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드는 것인지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당원 1호라고 하는 윤석열 출당도 안 시키고 그러면서 또다시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통해 왔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국민의힘이 원격 조종하고 있나? 관저에서 방도 안 빼고 뭉개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대선 관리를 잘 하고 물러나는 게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저희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란 수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시라 얘기하고 싶고요. 국민의힘도 윤석열 용병을 데려다가 후보로 내세웠던 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마저도 저는 꿈 깨시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나라 안팎의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그 지적 내용 잘 들었고요. 주변에도 지금 뭐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